자, 공직의 분류의 두 번째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예요. 계급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직위분류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계급제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꾸 직위분류제 요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급제를 물어보기보다는 직위분류제를 물어보고 그 답의 반대말은 계급제일 거니까 계급제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자, 공직을 분류할 때 계급제는요. 일을 정하지 않아. 일을 정하는 게 구조잖아, 조직이잖아. 일을 정하지 않고 일단 사람을 먼저 뽑아요.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사람한테 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일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그 계급군의 제일 밑으로 들어가요. 군대가 대표적인데 일반 사병이라면은 이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병장까지. 부사관이라면은 하사로 들어가요. 가가지고 준사까지, 원사까지 가죠. 원사까지. 그 다음에 그 장교라면 소위로 들어가가지고 대장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계급군의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그 계급군의 제일 꼭대기까지. 군인이 대표적인데 일반직은 그렇지 않죠. 일반직은 그냥 9급 들어가더라도 올라가서 1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전체가 하나의 계급군이니까. 자, 어쨌든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 과거인 신분에 따라 서열을 정한 다음에 공직을 분류하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일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신분제 사회. 그다음에 소규모란 농업사회라는 건 소규모 조직. 공무원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계급제로 갈라놨던 겁니다. 이를 분화시키지 않고요. 특징은 대개 신분제가 4대 신분제다 보니까 계급제가 4대 계급제였어요. 우리도 지금 9계급제가 된 게 이승만 정부 때는 5계급제였거든요. 내가 정확히 언제 바뀐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부터 9계급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쨌든 4대 신분제다 보니까 4계급제. 우리나라 그 국사책에 보시면 나오잖아. 뭐 참하관, 참상관, 당하관, 당상관 이런 식으로 4계급제였고 요게 신분계층이나 교육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계급군의 제일 밑으로 들어가요. 하한선이 같아요. 그다음 올라가면서 이제 승진해 가겠죠. 이러니까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은 제일 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가면서 그 경쟁에서 피라미드 구조니까 동료들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야. 상당히 엘리트화돼 있겠죠. 차별도 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가라는 게 이미 설명드렸죠. 한 가지 일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계급 내에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시야 넓어지겠지만 문제는 뭐다? 계속 2년마다 3년마다 돌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요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빨리 들어와야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빨리 들어와서 평생 근무하면서 올라가는 직업공무원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시험 과목도 전문 과목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 돼야 돼. 왜? 지금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같은 계급이라면은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수평적으로 융통성이 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같은 구급이어도 행정직이 있고 세무직이 있고 감사직이 있단 말이야. 갈라놨죠. 옛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냥 일반 행정에서 다 갈 수 있어, 다 있었던 거야. 네가 일반 행정도 하고 세무도 하고 감사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갈라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직위분리 요소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4계급제가 아니라 9계급제로 가는 것도 역시 직위분리 요소가 들어온 거죠. 어쨌든 수평적 융통성이 있다는 건 급이 같으면은 어느 계급이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빨리 들어와야지 평생 근무할 거예요. 젊은 애가 빨리 들어와서 평생 근무하고 승진하고 이런 직업공무원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비용도 저렴해요. 그냥 제일 밑에 시험 한번 친 다음에 연차에 따라서 호봉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윗사람이 이제 승진을 시키거든 이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윗사람 말도 잘 듣겠죠. 일체감도 있을 거예요. 왜? 폐쇄형이니까. 개방형이나 외부 전문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막 들어오고 금방 나가고 하다 보니까 조직의 일체감이 약하겠지만 누구나 같은 그 순서로 맨 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올라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 안에가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뭐야 일체감도 강하겠죠. 근데 이게 또 잘못하다 보면 통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인사권자라든지 상사 말을 잘 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래 위에 신분이 있어 이제 아래 위에 신분이 있다 보니까 위화감이 존재하고요.
위화감이.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건 뭐냐면 업무 분담이 안 돼서 그래요. 요 일이 정확히 누구 일인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구급이라면 구급 관련된 일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업무 분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요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신분이 보장되고 폐쇄형 임용이다 보니까 특권 집단화되고 통제가 잘 안 돼요. 또 일에 따라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짬밥에 따라 돈을 줘요. 같은 구급이면은 어떤 일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급은 대단히 많은 일을 맡아요. 어떤 사람은 몇 개 일을 안 맡아요. 근데 보수는 호봉에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과 보수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보수 형평성이라는 게 그 얘기고요. 일반 행정가다 보니까 시각은 넓어지겠지만은 계속 일이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저해돼요. 요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꾸 누가 들어온다? 직위분류제가 들어와서 보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원칙이 돼 직위분류제가 보완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잡아두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계급제 특징이고요. 어차피 직위분류제 보시면서 계급제와 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 직위분류제 하겠습니다.